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초대석 오늘은 아주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IM 피터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지금은 IM 피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는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우리 IM 피터 임병도 우리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 기자였다가 이제는 기자, 언론사를 운영하시는 임병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M 피터 뉴스 임병도 기자입니다. 임병도라는 말보다는 IM 피터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제 그 기사 쓸 때 그 예. IM 피터 가로 열고 임병도라고 쓰고 그러고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 이명박근혜 시절에 참 엄혹했던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정치 글을 포스트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팩트 체크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닥의 대부예요, 대부. 어떻게 지내셨어요? 2010년도에 제주로 내려가서 계속 뭐 국회도 취입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 2년 전부터는 또 부산을 또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부산에서 또 지금 활동 중에 있어갖고 지금 서울, 제주, 부산 이 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고 박원순 시장님 때는 서울시 팟캐스트도 좀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주도 내려가셔갖고 제주 상황 거기도 많이 그 글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IM 피터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활동을? 본격적으로 그 이 매체 글을 쓰기 시작한 건 2002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계셨어요. 예,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 예, 시민 기자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온라인에 글을 써서 사람들이 봐주는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마이뉴스도 쓰고 오마이뉴스는 글을 잘못 쓰면은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평소에도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블로그 시작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주제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평생 그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지지 않는 주제가 뭘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 그 정치는 매일매일 새롭게. 네, 그렇죠. 정치는 업데이트되니까. 항상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제가 80, 90이 돼도 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어떤 그런 컨텐츠 같아갖고 정치 시사 분야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 안현 피터님한테 제가 뭐를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는 다 있다 그래요. 항상. 나한테 자료는 다 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그걸로 쓰면 된다. 그 정도로 이명박근혜 때 뭐 저쪽에서 거짓말하면 그거 팩트 체크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서 강연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일부 의원님들이 그 본회의장이나 그 인사청문회 때 국감 때 갖고 와서 패널로 만들어 갖고 패널 들이대면서 이제 하신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이 IM 피터를 보면 청문회 자료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왜 거짓말하냐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2002년부터 글을 쓰셨고 많은 분들이 얼굴을 알린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도 이후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글을 쓰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카메라에 있는 로고 보고 IM 피터라고 그렇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꽤 많고 사실 이제 그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예전에는 이런 자료 텍스트를 가지고도 글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소위 이제 트렌드나 컨텐츠가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료나 이런 거 컨텐츠로는 제가 뒤지지 않는데 그렇죠. 영상 시대에 못 맞추니까는 자꾸 이제 뭐 구독자 후원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 소식을 좀 빨리 그리고 널리 좀 알리려면은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대로 하면 되겠다 좀. 잘하는 사람 옆에 빌붙자. 그래서 시사타파 여기 TV를 찾아왔습니다. 아유 그건 아니고요. 워낙 여러분들이 글 같은 거 보시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분석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을 엄청나게 갖고 계시는데 지금 IM 피터 TV 유튜브 구독자 몇 명 정도 되시죠? 69,200명인데 7만 넘지 않았나? 이게 예전에 한번 우리
총수가 네. 한번 해준 적 있어요. 그래서 한 2만 명이 확 늘어나고 예. 그다음부터 안 하다가 69,200명이 한 6개월, 7개월 그렇게 그 정도로? 된 것 같아. 예.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튜브도 어느 정도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컨텐츠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는 참 많은 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후원도 지금 안 여러분들 하시고. IM 피터 뉴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현재 69,300 딱.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방송이 지금 알람이 없어갖고 지금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누적적으로 보시면 우리 IM 피터님 글 하나만 보시면 몰랐던 부분들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지식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IM 피터는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어요? 임피터, 피터 임. 예. 피터 어떤 뜻이에요? 그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 그냥 영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병도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하니까는 그냥 피터 병도 임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이름이었구나. 예, 제가 이제 수풀림이 아니다 보니까 IM을 써요. 그냥 임창정 씨도 IM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IM 뮤직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IM으로 썼는데 그걸 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IM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의 그 워낙 그 다양성이 있으니까 나도 좀 특징적으로 써보겠다 그래갖고 그냥 IM 피터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돼갖고 브랜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웹사이트나 뉴스명도 좀 바꾸고 싶은데 뭐 바꾸면은 뭐 다 날라가니까. 처음에 이게 피터라고 했길래 이렇게 미국에서 그런 이름이 피러 막 그러잖아요. 예. 부르기 쉬우니까. 근데 저는 피터팬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글을 쓴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게 미국 성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냥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 제주도로 간 적은 있어요. 제주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지금 생활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피터님을 모신 이유는요. 이 부산이 진짜 중요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부산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희가 사실 부산을 저쪽에게 넘겨주면서 대선에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우리가 부산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오거돈 시장 날아가고 그다음에 뭐 그 누구죠? 김영춘 후보 은퇴하고 사실상 자포자기 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부산이 왜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렇게 목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호남, 그렇죠. 서울, 수도권.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도권, 서울, 영호남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론을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중심이 되고 사회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좀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진보 쪽에서 호남은 뭐 계속 한번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산은 옛날에 마산 의거라든지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는 이 부산이 진보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민주화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산이 상당 야합 완전히 이후에. 예. 보수화돼 갖고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장기 집권 막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런데 장기 집권을 하려면은 부산을 놓치면 안 되는데 왜 부산에는 저 따위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 공을 안 들이지? 진짜 막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부산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바꿔야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어찌됐든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만큼 이렇게 규모가 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부산 시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그 활동력, 정치적인 그 자산을 보면은 그걸 좀 잘 해야 되는데 잘 이용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갖고 부산에는 시민단체나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서면이나 이런 데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요. 정말 부산 시민들 많이 와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위에서 이제 앞에서 좀 끌어주고 우리 모이자. 그러면 이제 부산 시민들 그런 게 있어요. 부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가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끌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보수화되고 가장
그 제가 심지어 포기하는 것까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선거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부산에 가서 지금 제가 한 3개월 동안 선거 관련돼서 그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난 사람들 99%가 이번 지방선거는 안 될 거다. 뭐 당연히 민주당이 완전 대패를 할 것이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그거 누가 모르나. 아니 선거의 패배가 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거죠. 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반전을 이끌어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건 없고 그냥 우리 이번에 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선거가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자 패배했어도 다음번 총선이 있고 또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왜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이 선거에 떨어져도 나올까요? 그건 이번이 아니라 다음 선거도 준비하고 이게 하나하나 초석을 밟아 나가면은 언젠가는 이게 돌아오거든요. 실례로 2016년에 그 전재수 의원도 몇 번 낙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준비해서 그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알아줘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앙에서 이 부산을 좀 키워주고 같이 하고 도와주고 이런 자주 내려오고 막 그렇죠. 그렇죠. 지도부에서 그런 모습들이 별로 안 보여갖고 뭐 LCT 뭐 비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내려오죠. 근데 그런 거는 안 내려와도 돼. 왜냐면 밑에서 다 취재를 해서 올려보내면 되니까는. 근데 중요한 거는 힘들 때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요. 힘들 때 와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할 때 사람들도 짠해갖고 이제 그래. 얘네들이 부산에 공들이는구나. 네, 그렇죠. 부산 사람들 누구나 다 알거든. 쟤네 민주당 요번에 질 거야. 근데 막 지도부가 와서 막 뭐 호소하고 막 열심히 해. 그러면은 노력하는구나. 그래. 요번에 한번 안타깝지만은 다음번에 꼭 펴줄게. 아니면 이번에 펴줄게. 이런 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기 집권한다 그러면서 가장 얼마든지 노력하고 공들이면 우리 표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을 민주당이 아싸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부산에서 득표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처참했죠. 처참했죠. 거기에서만 진짜 한 2-30만 표만 더 얻었어도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선거가 진짜. 그러니까는 제가 수도권은 워낙 박빙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박빙이고 호남에서는 사실 더 이상 나올 표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 득표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원래 점수가 20점이면은 조금만 공부해도 50점은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이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부산에서 조금만 하면요, 뭐 10점, 20점, 50점 넘기가 간단해요. 왜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이 16석이었는데 네. 그 13석을 민주당이 얻은 거예요. 지난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예, 그러니까는 그 부산 바닥의 구청장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가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얼마나 당선될까 물어보면은 아무리 굴려봐도 3석에서 5석? 지난 지방선거 때는 16개 중에서 13개를 먹었는데 예. 이번엔 16개 중에 잘해봐야 3개. 3개에서 5개인데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아침에 기사 쓰고 부랴부랴 KTX하고 올라온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부산 포기하지 말자. 부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게 하자. 그래야만 이게 기초의원 그다음 기초단체장 여기가 이제 탄탄해야지 국회의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아져야지 그렇죠. 당연히 대선에서도 그게 유리하고. 득표율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3석 됐어요. 3석. 10석 이상을 다 국민의힘이 넘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5석만 됐어도 그 표 차이 보면은 0.0 몇 %였죠. 그러니까 그게 0.73으로 졌죠. 민주당이 부산에서 제가 볼 때는 의석수 2개? 3개 정도만 더 얻었어도 충분히 저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조직력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다른 데서 점수 얻을 생각하지 말고 투표할 생각하지 말고 이 부산을 좀 공략해갖고 점수를 얻고 표를 좀 얻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그 공감되는 얘기예요. 딴 데 가서 아무리 호남 민심 하면서 거기는 더 이상 나올 표가 없어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10점, 20점 맞는데 조금만 공들이면 금방 30점, 40점 티가 나는데 그게 바로 표를 직결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민주당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5년 준비해야 되고요. 지방선거가 결국은 그 토대가 총선을 이끄는 거고 총선의 토대가 결국은 대선을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도 선거를 치렀는데 졌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임병도 기자님, IM 피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왜 부산에서 왜 민주당 인기가 없습니까? 계속 지금 뭐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근래는 오거돈 시장의 여파가 제일 크죠. 오거돈 시장의 여파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오거돈 같은 사람을 그 시장 후보로 내세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오거돈 시장과 김영춘 후보 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거돈 쪽으로 나오면서 김영춘 그 전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만약이라는 얘기 가정이 있지만 만약에 김영춘 전 장관이 시장으로 당선됐으면 후보로 나서 당선됐으면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거돈 시장의 지지율 그다음에 중도 보수 측에서 넘어온 표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앙에서도 오거돈을 밀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분명히 또 오거돈 사태로 인해서 와장창 무너진 계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오거돈이 잘못했으니까 민주당이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그 토요일 날 변성한 후보를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부산에 네, 부산시장으로 네. 뭐 거의 지금 박형진이 50%가 넘고 그다음에 변성한 후보가 지금 한 30% 정도 되니까는 거의 20% 차니까 엄청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 후보가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거돈 하면서 막 그 욕하고 민주당을 욕하지만은 그동안에 20년 넘게 국힘이 장악했던 부산과 그다음에 3년 동안 그 민주당이 장악했던 부산시장의 성과물을 따져보면은 2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3년 만에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을 때 그다음에 부산시장에서 들고 나왔을 때 변성훈 후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실무자였으니까는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니면서 다 좀 도와달라 막 읍수하고 그랬대요. 근데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도와줬대요. 다 거부했대. 야, 뭐 이거 시끄럽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포기해라. 때려쳐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이제 되니까는 뭐예요? 국민의힘이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사도 한번 썼는데 이런 민주당이 다 했는데 생생은 지금 국민의힘이 내고 박형준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리려고 저는 기사도 쓰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이런 방송에 좀 출연을 시켜달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중앙 언론에서는 안 써요. 그죠?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힘들다. 그냥 오거돈 때문에 힘들다. 대선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했던 일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3년 동안 했던 일들 좀 비교하면서 누가 일을 잘했는지 누가 일을 못했는지 좀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우리 피터님은요 민주당에서 업고 다녀야 돼요. 보배예요, 보배. 인재. 근데 이런 걱정을 정치인들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밖에서 우리 논객들이나 기자들이 해준다는 게 민주당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밖에서 여쭤봤는데 왜 민주당이 인기가 없냐. 그냥 지금 부산 분위기가 그냥 민주당은 싫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무슨 이래서 니네가 싫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은 싫어.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있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싫다 좋다 그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부산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는 부산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 찾으려고 막 정말 읍소를 하면서 모집해야 돼요. 그렇죠. 왜 떨어질 거 뻔한데 누가 후보로 출마를 하겠어요. 돈 그러다 써가면서. 그러니까는 후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정치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명 정도 뭐 인지도가 있지 나머지는 민주당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치인이 안 보여. 부산 정치인들이 다 국민의힘 뭐 정치인들만 보여.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당 일 안 한다. 민주당은 없는 애들이다. 그냥 부산의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정치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일을 해준 게 없잖아요. 거물급 정치인들도 좀 부산에 도전을 하고 막 옛날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 민주당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자 노무현 문재인 뭐 김대중 뭐 그 이전 세대는 이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는 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였고 정치적 텃밭이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부산이죠. 아니 근데 맨날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 뭐 개성하겠습니다 어쩌저쩌고 하지만은 정작 정치적인 텃밭, 정치적인 부분에서 왜 그 지역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수 진영에선 대구가 성지처럼 여겨갖고 그렇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그다음에 거기는 정말 뭐 적자 이런 사람들만 출마할 수 있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야 우리가 정말 지도부가 나서갖고 어떻게든 이 부산을 살리겠다. 정치적 그런 어떤 그 텃밭을 좀 키우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는 부산 사람들은 민주당은 부산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 국민의힘만 얘기하고 실제로 부산 사람들한테 민주당 정치인 아는 사람 이름 대봐요. 그러면은 김영춘, 오거돈 끝.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떨어져도 지금 떨어지더라도 자꾸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져도 이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들 자꾸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기사를 쓰는데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갖고 막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하고 다른데도 뭐 퍼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죠.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부산의 이런 것들, 이런 소식들이 중앙에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은 알려줘야죠. 사실 제가 1인 미디어 뭐 이런 독립 언론 생활을 거의 한 20년 넘게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뭐 도와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여태까지 방송 뭐 출연시켜달라 부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부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아니 오늘 이번에 출연시켜드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제가 꼭 좀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부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부산에 이제 좋은 후보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알려야 될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지방 언론에서 조금 다루고 중앙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으니까는 이 소식을 빨리 중앙에 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이제 뭐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예. 뭐 제가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부산에 좋은 후보들 굉장히 많고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좀 하나씩 좀 해주십시오. 뭐 자료도 있으면 저희가 뭐 띄워드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보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나중에 또 와서 또 한번 쫙 해도 되는데. 네, 언제든지. 일단은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후보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일단 우리 그 변성환 후보.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로 도전하시는 민주당. 이 후보가 이게 변 후보가 사실은 변 후보보다 변 후보 부인이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서울시 시의원은 3번을 하고 여성 최초로 시의장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구로구 을에 이제 출마하려다가 이제 한번 고배를 맞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변성환 후보랑 이 그 부인이랑 비교해 보면은 부인이 훨씬 더 정치적 역량이 높아. 그래갖고 변 후보는 항상 그래. 자기는 정치 아마추어, 부인은
프로. 실제로 토요일 날 가봤더니 그 변호부는 좀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러니까 부인이 정말 이 유권자들을 만나서 잘 얘기하고 스케치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뭐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걸로 이제 그 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의원 3번 했으면은 그 정치적인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변호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동안 나 열심히 했다. 정말 20년 동안 못했던 일에 비해서 우리는 3년 동안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잘하고 못한 거는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래서 혹시나 부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왜 부산의 민주당, 사실은 저는 민주당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국힘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전부터 부산에 LCT가 터지기 전부터 LCT 막 그 기초공사 할 때부터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와, 이런 도시, 정말 정말 그 우리 영화에서 보던 정치인과 깡패가 짬짬이에서 그 돈 벌고 막 이런 것들이 부산에서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는데. 그냥 나와요. 부산에서 다들 얘기해. 공무원, 그 다음에 깡패, 그 다음에 정치인, 토업자, 이게 막 어루만져갖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게 부산이에요. 그거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산을 장악하고 있어?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 사상을 떠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부산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이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인데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가 사과하세요 막 500번 했던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그 기장군 의원이 군수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군의회 가서. 네. 그랬더니 군수가 갑자기 사과하라고.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사과하세요. 그거를 4시간 동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군수한테 지청구를 당했던 그 여성 의원이 이번에 이제 기장군수로 나오는데 그 경선 다 통과하고 할 만큼의 어떤 능력이 출중하신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군수가 되면은 지방동시 최초로 여성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로 여성 군수가 된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남편이 군수하다가 교도소 갔어. 그래서 이제 뭐 옥중 출마 비슷하게 해갖고 이제 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성빈 기장군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우성빈 여자분이세요? 예, 민주당 기장군수.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예요. 기장군이 부산에서 제일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따지면은 전국적으로 뭐 거기 막 원전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장군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거기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비나 이런 걸 엄청 줬거든요. 예산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규석이랑 기장군수가 20년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엄청난 예산을 원전에 관련돼서 돈을 받아서 조직 관리하고 뭐. 그렇죠. 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막아야 되겠어요. 군수를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장군 이번에는 그 사람은 삼선 해먹고 나가면 이제 자기 측근들 누군가를 냅세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장군수가 처음에 12명인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기장군이 그 신도시가 좀 몇 개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다시피 신도시는 민주당이 좀 무호적이죠. 그리고 가족들도 있으니까는 원전 안전. 그러니까 원전을 폐지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원전이 터졌을 때
도망갈 수 있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피하게. 근데 그런 거를 민주당 군수 후보가 계속 지금 노력해서 제안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는 뭐 한번 눈여겨 보셔도 될 거예요. 참 우리가 몰랐던 부산을 잊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예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나오고 김동연 경기지사 뭐 서울 선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부산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지역이다.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변성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 이해가 안 갔던 게 서울에 있으면 박형준 저렇게 엄청난 비리와 그 커넥션 같은 것들이 막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박형준이 50% 이상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예 포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 저기는 안 돼. 예, 위에서 볼 때는 야 부산은 안 돼. 뭐 우리가 남이가 맨날 저렇게 찍어주는데 저런 박형준이 또 저렇게 높은 지지율 나오는 거 보니까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형준 왜 인기가 많아요? 그 박형준 얘기했으니까는 이게 그 중앙 언론,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는 그 서울에 나오는 언론들, 뭐 조중동, 오마이, 뭐 KBS 이런 언론을 중앙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편의상 중앙이라고 했어요. 중앙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박형준이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공사, 그러니까 부산 지하철 사장이랑 감사들을 임명하는데 그 후보를 추천했는데 다 떨어뜨리고 한 사람만 상임감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MBC 부산 기자 출신이고 부산 시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하철 상임감사가 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야 CCTV 다 갖고 와. 그래서 CCTV를 669개를 다 수거했어요. 전면 교체? 아니요. CCTV를 보고 직원들이 누가 농땡이 피웠나 이걸 다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31명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때렸는데 아니 우리가 보통 그 누가 제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감사법에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뭐 낮잠 잤어요. 뭐 그 출근만 찍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내놔. 내가 하나라도 잡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CCTV를 잡아냈어요. 근데 이거 박형준이가 4대강 민간인 사찰할 때 그런 수법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안 다뤄요. 그러니까 상임감사가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다 감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한 달 내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건 완전히 감시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 반응이 없어. 그래서 빨리 알리려고 막 제가 기사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박형준이가 LCT로 40억 벌었잖아요. 그때 아파트 두 채. 예, 근데 그때 처음에 팔겠다고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4월이 돼도 안 파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세금 많이 나올까봐 안 판대.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그 이제 면제되고 다음 달부터 팔라고. 그렇죠. 아니 기부하려면 세금도 낼 거 내고 기부를 하려고 해야지. 윤석열 정부만 기다렸구나 이게. 정말 얍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직자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공직자의 마인드가 아니야. 부동산 업자 해야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산 사람들은 박형준을 지지하고 뽑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형준의 대항마가 없어요. 그게 슬프네요. 그러니까 변성환 후보도 나온 지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저도 사실 변성환이라는 이름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이게 자꾸 그래서 이제 김영춘 전 장관 은퇴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름 아는 사람 정치인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성환 후보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어려우니까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줘야죠. 밀어주고 같이 나가야죠. 앞으로 부산을 바꿔 나가고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후보를 만들어줘야죠. 그럼요. 그리고 좀 젊은 국회의원들도 좀 자꾸 만들어줘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속 떨어지는 후보.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취재를 한 10년, 15년, 그러니까 저랑 만났던 정치인이 꽤 됐어요. 그 사람도 기본이 두
두세 번이에요. 제가 저랑 같이 오래된 시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의원을 3번 떨어지고 4번째 당선됐고 이번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노기섭 시의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덕 덕천인데 이 노기섭 시의원이 원래는 SNS 전문가예요. 그래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SNS 전문가로 활동했는데 자기 선거는 SNS를 안 해. 왜요? 그게 뭐냐면 시의원 정도는 그 어르신들은 SNS를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발품 팔려갖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오래 봤으니까는 또 카메라 들고 가서 좀 찍어줘 그러고 싶은데 자꾸 오지 말래. 왜냐면 사람들 부담스러워. 그렇지. 어르신들은. 네. 근데 이런 후보가 왜 4번째 당선됐을까요? 3번 떨어지는 동안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쵸. 손잡아주고. 네. 전재수 의원이 당선됐을 때 그때 잠깐 스토리를 얘기하면 전재수 의원이 또 몇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서울 올라가고 선거 때 내려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저 전재수 저런 이놈아 이거 선거 때만 내려온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결심했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선거 떨어지자마자 오히려 서울에 있는 가족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뭐 학교 운영위원회한테 밑바닥 다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정현 의원이 스킨십이 장난 아니거든. 그렇죠. 뭐 경로당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한숨 낮잠 자고 오고 막. 목욕탕 가서 아유 어르신이 막 떼밀어주고. 그렇죠. 그딴 식으로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냐 막 그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치는요 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상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르신 같은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나한테 와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뭐 등도 밀어주고 음료수도 한번 딱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대접받으니까 평생 있질 않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을 권력자로 생각하고 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등 밀어주고 같이 국수 먹고 같이 경로당에서 낮잠 자고 화터 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 그런 걸 잘해요. 응? 그 선거 전에는 빳빳했던 사람들이 선거 때는요. 장제원 의원 집안이 그 사상에서는 이거거든요. 그 대학교 사학재단. 우리나라 장제원의 아버지부터 장제문 씨. 그 형도 총장이고 다 이사장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사상에서 자꾸 배재정 의원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쪽 바닥에 다 그 대학교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 학생들 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지역주의인데 거기는. 그 장재원 집안이 그쪽에서는 재벌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일반 사람들 못 봐요. 근데 지역의 그 장재원 가족들은 볼 수 있어요. 왜? 동네 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는 삼성 그 이재용 회장보다 더 큰 권한과 그 재벌처럼 살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그렇죠. 해결해주고 그런 거. 그렇게 하니까는 평소에는 엄청나게 막 거만하고 막 이러지. 근데 선거 되면 아이고 막 장재원은 부인도 막 아유 막 원래는 사모님 소리처럼 딱 그러고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야. 원래 이 그 사모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고개 허리를 숙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과란 말도 내가 왜 사과해 막 변호사 불러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쫙 90도. 저 그거 보고 놀랐잖아. 소름이 끼쳤어. 프로예요, 프로. 국민을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에 반해서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올바른데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냐면서 시민을 원망하면서 그런 선거운동하는 것도 봤어요. 저 언제까지 저런 사람들만 찍을 것입니까? 맨날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옳은 소리지만 다 찍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스킨십. 그래서 부산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짜증만 내죠. 그래서 민주당 뭐 해준 게 뭐 있는데 막.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정작 자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수준이 낮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깨어나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합시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시민한테 깨어나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알려달라고 그래야죠. 뭐가 필요한지 알려달라. 정말 제가 열심히 일한 거를 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면 될까요? 어떻게 다른 분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선거판이라도 좀 낮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이게 국민의힘에게 맡겨갖고 여기가 뭐가 발전했습니까? 그런 소리 진짜 지나가다 보면 기가 막히는 소리가 될 수 있겠네. 아유 들으면 속 시원하죠. 우리끼리야 속 시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좀 니네들은 뭐 했는데 이게 바로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 후보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김부겸 후보님이 유명하게 대구에서. 그런데 김부겸 후보는 해도 돼. 왜냐면은 도전했으니까 여러분. 도전을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왜냐면 대구에서는 김부겸 혼자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2016년인가 그 취재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이게 나오는데 누가 저기서 막 명함을 돌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조차도 없었던 그 지역구인데 누구지 그랬더니 김부겸 후보 혼자서 명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 명함 돌리고 다닌대요. 그래 왜 혼자 다니냐? 그래도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수행원도 있으니 그러면 그럴수록 대구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그 지역적인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그 민주당 사람들도 다 있는데 거기서 뭐 깨어나라 너는 뭐 어쩌저쩌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지. 그러네요. 우리가 늘 그 깨어나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다른 국힘당 지지자들한테도 저희 지지자들끼리도 좀 깨어나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참. 저는 그 취재 가서 뭐 우리 많이 경험했겠지만은 막 극우 하시는 분들한테 뭐 카메라 막 찍히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데 저는 일절 말을 안 섞어요. 저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과의 대화는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하나 잠깐 들어볼까요? 부산에 그 김석준 교육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진보 원래 이분이 또 진보 노동계의 단일화 후보예요. 특이하게. 근데 이분이 지난번 2018년에 나왔을 때 상대방 그 후보가 누구냐면은 태극기 그 극우 태극기 부대 집회를 사회를 보는 분이 교육감 후보로 나왔어요. 그것도 보호수 단일화 후보로. 예.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사람도 또 이 극우 쪽이야. 근데 이제 김석준 후보가 이제 2018년에 나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짜 미투 사건을 제기하는 분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태극기 집회 다니는 분, 그리고 동성애 반대, 그리고 차별 금지법 관련돼서 인권조례 그 부분에서 김석준 교육한테 6개월 동안 문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사범자격 그 제자였거든요. 예. 그걸 보내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교육감이 네 말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랬. 이걸 잘랐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투 사건이 터진 거지. 뭐 가짜 미투예요. 왜냐면은 그런 사건이 있어갖고 자기가 다 포기하고 서울로 갔대. 예. 근데 3개월 뒤에 결혼한 거야. 예. 아니 이미 결혼을 준비를 해놓고서 올라갈 걸 다 이제 써놓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아이와 함께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이랑 같이 그 교수 연구실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일이나 그런 자료가 제가 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황당한 거야. 교육감 후보야. 이게 뭐 다른 정치인은 내가 이해하겠어. 그러면은
그런 교육 태극기나 극우의 그 후보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오고 또 그 아까 했던 가짜미투를 제기했던 사람이 그런 극우 집회에 가서 같이 다녀 또 그 예. 후보랑 같이. 이게 뭐야 무슨 뭐 난장판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어때요 교육감은 부산은? 부산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지율 높고 일을 너무 잘해. 오. 근데 이제 그 저쪽에서 이제 자꾸 아까 얘기했던 가짜미투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은 진보 교육감을 쫓아낼 거는 가짜미투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걸 좀 자꾸 터트리는 거예요. 상대방 후보가 또 골때려. 이 허양진 하윤수 후보라는 사람인데 이 하윤수 후보가 이제 보수 이제 단일화 후보인데 이 사람도 태극기 쪽인데 이 사람이 부산 교대 총장 출신이에요. 네네. 근데 딸이 그 일반고 내신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교대면은 그 부산 교대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거든요. 1등급은 네. 일반고에서는 거의 2등급 바깥에서는 못 가는데요. 그렇죠. 지원 자체를 못하죠. 네. 근데 합격을 해요. 3, 4등급짜리가. 네, 면접 점수로. 오. 그래갖고 그 동료 교수가 이거 잘못됐다. 어떻게 그 총장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잘 주냐고 했더니 총장이 명예훼손을 고발해 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묻힌 거예요. 오. 그러니까는 이게 아빠 찬스를 넘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교사로 이제 활동한 선생님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아빠 찬스 써서 교대 들어가갖고 선생님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리라서 지금 제가 캐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하윤수 후보가 그 음주운전을 해갖고 교통사고를 냈거든요. 근데 네네. 말로는 그거예요. 자기가 뭐 학생들 집회를 갔다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낮술을 먹었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행적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그때 학생들이랑 마신 게 아니야. 뭐 이게 그 XX 주점 같은데 이런데 거기서 낮술을 먹고 그것도 제가 제보 받기로는 뭐 이제 그 인사사고다. 왜냐면 인사사고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크게 벌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교사들은요 음주운전에 걸리면요 징계감이에요. 거의 파면도 돼요. 네. 네. 근데 인사사고 내보면. 교육감이 음주운전 전력 있어. 근데 나중에 교육감 됐다 쳐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해. 자기가 어떻게 징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왔다는 게 웃기네요, 저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그런 후보도 나올 수 있던 게 이 부산 바닥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야 이런 후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생각하지만은 안 그렇죠. 아니 박형준은 홍대 그 딸 입시 비리 LCT 그런 거 없어. 제가 따져보니까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 박형준 관련 기사가 30건이 넘어요. 그렇게 쏟아부어도 이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성 후보한테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깨야 돼요? 그러면 우리 피터님이 제가 보면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지금 하시는 일이 진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대선도 있고 그러는데 바닥 정서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투트랙을 가야 돼요. 뭐냐면은 정말 그 잘못된 부분에서는 끝까지 밀고 뜯어야 돼요. 어디서?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어설픈 거 말고 명확한 거. LCT 집 팔았냐? 언제 팔았냐? 왜 빨리빨리 안 팔았냐? 세금 때문에 안 팔았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갈 수 그렇죠. 있고 저거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은 딴 사람한테 언론에다 맡겨야 돼요. 그것까지 하다 보면은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0% 이거는 박형준이 잘못했어.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막 토론회에서 막 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도대체 누가 일을 잘하는지를 결과물로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뭐 박형준이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했던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럼 박형준 또 얘기했지. 나는 국힘이나 바른미
바른미래 쪽이었다 막 이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다 한 무르지. 어차피 다 똑같은 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특히 가덕도공항 누가 했는데 민주당이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변성한 후보가 그 실무를 다 했던 사람이어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끝까지 밀고 나가자. 아니 부산에서 그거 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그다음 지자체장들 하나도 안 도와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숟가락 얹냐? 잘못했냐 안 했냐? 확실히 할 수 있냐 없냐? 계속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피터님께서 진짜 제주도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산에 탁 넘어와 보니까 저도 거의 지금 한 50분간을 듣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되게 빨려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야 부산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왜 민주당이 선거에서 밀리냐. 그 밀리는 것은 민주당 중앙에서 무관심 그리고 포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고 아이 저기 누가 나가 먼저 될 만한 곳으로 누구든지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참 우리 피터님 보시길래 민주당이 앞으로 부산에서 그렇게 두드리잖아요. 계속 두드리는데 어떤 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시민들 좀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아니면 지난 재보선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안 좋죠.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죠. 정권 엄청 안 좋죠. 제가 부산에 선거 때마다 가는데 최악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저는 최악이니까는 여기서 바닥을 치잖아요. 반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부산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 치고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갑시다. 리더가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야 우리 같이 가자 하면은 이게 붐이 일어나는 거야 아마. 그래서 서면에 모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 선거 기간에 서면에 자꾸 다 모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막 발악을 한다. 선거를 위해서 지금 별의별 걸 다 한다.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합동 연설에 뭐 토론회 막 이런 거 막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리고 거. 뭐 사람들의 자꾸 보이게끔. 그렇죠. 너무 안 보이니까 아예 여기는 국힘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차피 지역 다 초토화됐는데 그냥 다 모이자. 그래서 어저께 그 민주당 부산시당 결의를 했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결의를 자꾸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백스코에서 했는데 서면에서 한번 하고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서 하고 그러죠. 해운대도 한번 하고 막 계속 돌아다닌 거야. 어차피 개인적인 그 지역구 돌아봐야 아무 큰 감흥이 없으니까 다 같이 부산 후보도 모여갖고 대대적으로 부산을 공략하는. 그런 지금 그 박형준이는요 뭔가 선거운동을 안 해요. 왜냐면 지가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왜냐면 공격받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의혹 덩어리. 그러니까 의혹이 너무 많아갖고 일단 그 의혹 파헤치다 보면은 토론조차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의혹이 많으니까는 아예 선거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토론회만 잠깐 나가고. 가만히 그 문장구고 있는 애를 어떻게 싸울 거예요. 밖에서 싸우려면 그냥 우리끼리 뭉쳐서 막 달려야지. 듣다 보니까 우리 피터님 이게 3개월 만에 그동안 뭐 부산에 관심은 쭉 있으셨지만 완전 부산에 넘어가셔갖고 3개월 동안 봤더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앞으로 계속 부산에서 활동을 하실 예정이시죠? 네, 그렇죠. 부산 정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연구를 하고 많은 부산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도 취재를 하실 텐데 우리 민주당이 아까 해야 될 중앙에서 좀 나서서 부산을 이끌어가라.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부산에서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된다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제 김혜영 의원도 젊으니까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많이 이제 이렇게 다운된 상태고.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박재원 의원도 최희원 의원도 다 늙었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힘이 없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 그러나? 조금 많이 떨어졌어. 좀 부산에 좀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 와 부산에 도전해?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좀 탁 이끌어갈 사람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하네요. 지난번에 떨어진 몇몇 그 후보들이 있어요. 하여튼 강윤경 후보라고 위원장인데 그 수영구 쪽인데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생긴 건 변호사 같지가 않아. 막 아줌마야. 막 되게 막 말도 많고 와다다 막 이런데 변호사야. 똑똑해요. 근데 이 스킨십이 장난 아니야. 오. 그리고 말도 잘해.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한 5명만 놔도 재밌어요. 뭐 바람 일으키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부산도 조만간 바뀔 거라고 믿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야, 우리 피터님이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특히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 거 진짜 득점할 수 있는 데가 눈에 보이는데 득점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오히려 이미 가만히 있어도 득점력 높은 데 지역 가갖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좋은 현상이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 지금 보면요 부산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그 정말 왜 그 부산도 엄청난 인구가 살고 국민들이 살고 유권자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지 대구와 부산을 동일시에 점점점 해가는 게 전 민주당의 가장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대구와 부산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 보면. 그 변성은 후보한테 누가 비아냥거리면서 아유 제 33억짜리 그냥 갖다 버리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33억 선거운동 그 비용 내고 시장 선거에서 떨어져도요 다음에 총선 나오면 돼요. 아니 부산에 총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다 다시 또 부산 정면 되지. 자꾸 이 근시안적으로 이번 뭐 며칠 선거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초토화 됐으면 바닥을 찍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제 다시 다지고 밑바닥 다지다 보면 저쪽 똥볼 차면 분위기 바꾸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인심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피터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왜 싫냐면 그냥 싫다. 그 말이 제일 아픈 거거든요, 사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게 되게 아픈 거나. 그러니까 늘 국민의힘 애들이 하는 것만 보이고 분위기가 여기는 빨간당 찍어야 되는구나. 정치의 무관심증이. 그게 참 아픈 것 같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산 관련된 정치 뉴스 나올 때요. 나온 사람들 다 국민의힘 의원이고 그 민주당은 다 위원장이에요. 의석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써주겠어요? 안 써주지. 위원장이 어느 행사 갔다고 해서 보도해요? 안 해요. 근데 국회의원이 어느 행사에 갔다? 참석했다고 그렇죠. 기사에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시야에서 안 보이면은 멀어지고 이별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맞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누구보다도 저는 피터님이 부산에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사적인 질문인데 20년 동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 IM피터라는 뉴스 언론 매체도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과거에는 조금 그래도 여기저도 부르고 어떤 활동도 좀 하셨는데 요즘 유튜브로 이제 미디어가 전체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은 다음에 구독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IM피터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후원자도 많이 끊긴 걸로 아는데 우리 피터님 IM피터 TV 여기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후원 계좌 하나만 좀 떼어주십시오. 후원 계좌 좀 찾아보시고. 그 제가 내년에 이제 부산에 그 가족들과 같이 오는데 그 부산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가 이제 치위생사로 되게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치위생사. 예, 그러니까 치과 간호사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일자리를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애들도 어렸으니까는. 근데 이제 내년에 부산에 가면은 치위생사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기본적으로 월급이 200만 원 넘게 버니까는 네,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제가 돈을 안 갖다 주고 사실 이제 그 중앙 정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부산 정치 얘기를 하면요 후원금이 더 안 와요. 왜냐면은 그럼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얘기를 써대는 사람을 누가 후원해 주겠어요. 그렇죠. 여기 중앙에서 무조건 뭐 이재명 그렇죠. 이런 메인 정치인들의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한 5년 동안 일할 수 있지. 그래서 5년 동안 나 돈 안 되는 일 또 할게. 나쁜 남편이시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은 자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김동연 후보, 그 다음에
국회 이 모든 것들을 취재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 취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취재를 해요. 그렇죠. 중앙. 근데 부산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에는요, 언론사도 국제, 그다음 부산일보, KNN, 부산 MBC, 그다음 부산 KBS. 그러니까 채 10개도 안 돼요. 그리고 저처럼 어떤 독립 언론이나 독립 미디어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서울은 여기 셀카 부대도 많고 그럼요. 뭐 유튜브도 많은데 부산은 진짜 볼 수가 없네요. 시민 참 네, 잠시만요. 예, 농협이고요. 우리 351-1013-6618-93 예금주 임병도 IM 피터 뉴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임병조 저한테는 선배님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이쪽에서 일할 때 저도 혼자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그랬던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승 같은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은 뭐 구독자가 조금 많다 그래갖고 우리 선배님 후원하게 돼서 저에겐 영광인데요. 우리 진짜 남들이 또 개척하지 않는 또 부산에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정보, 부산을 우리가 반타작만 해도 우리가 모든 선거 이길 수 있거든요. 반타작만 해도 5석이 의석으로 따지면 5석이 넘어요. 그러니까 의석으로 치면 5석이 넘고 거기 안에서 또 파생되는 우리 대선에서 지지표가 진짜 몇십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그 의석이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기본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여러분들 IM 피터 TV 가시면요, 그 영상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몰랐던 거 블로그도 있지 않나요 지금?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웹사이트 한번 거기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저도 몰랐던 거 옛날에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IM 피터님 자료 갖고. 여러분들 꼭 IM 피터님 그 사이트 웹사이트 이름이 뭐죠? impeternews.com. impeternews.com 우리 매니저님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이 화면인가요? 네. 이 화면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부산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에 중앙정치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저기 일시 후원 저기 농협 계좌 오른쪽에 있고 정기 후원도 마련돼 있고요. 해외에서는 페이팔도 가능합니다. 진짜 이분에게 돈 후원하는 건 안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닥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 진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제 선배님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에게 후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진영 필수예요, 필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IM 피터 하면 다 존경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좀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 있던 분들은 IM 피터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 그렇죠? 20년 그 세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힘든 시절도 많았고 이명박근혜 때 혹시 고소고발도 좀 당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전 고소고발은 안 당했어요. 워낙 팩트가 정확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언중이 가서도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맞아요. 팩트가 정확해서. 그러니까 임시조치 이런 거 들어와도 저는 다 싸워서 이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문제될 거는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로 간 이유는 정기 결제하셨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제가 이명박 때 사찰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주로 도망간 거예요. 이명박 때 사찰당하셨어요. 그래서 제주로 가족들이랑 불안해서 제주도로 이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JTBC 뉴스에도 이제 제 사이트 그때 블로그였죠. 웹사이트가 나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이 한 말이 이제는 괜찮다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딱 한 게 우리 형이 딱 한 말. 야 어떡하냐? 너 제주에서 나오지 마라.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제가 뭐 들어가도 이제 알아서 살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 다 봤어요. 선배님이 글을 많이 쓰실 때 저는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다 형님이 가끔 나오시면 그때 몽구랑 미디어 몽구, 뭐 국민 TV, 뭐 저는 그때 그냥 이 국민의힘이 너무 싫어서 그냥 분하고 막 그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가 다 만났는데 그때 선배님의 글을 보면서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쪽에서 좀 크게 세력들이 생기니까 선배님이 제주도로 가시고 선배님이 어느 순간 봤더니 카메라를 직접 들고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으로 야 저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진짜 물대포 맞아가면서 옛날에 진짜 촬영 잘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어느 날 카메라를 들고 촛불 집회에 오신 거예요, 서초동에. 그래갖고 제가 그때 딴 데 그 어디 와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선배님이 오는데 어떻게 제가 인터뷰를 안 합니까? 그땐 당연히 그때도 선배님도 와 이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이게 촛불 집회하면서 이렇게 금방 큰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옛날에 둘이서 뭐 어떡하는 뭐 취재하고 일감 하려고 분당까지 간 적도 있고 막 네, 맞아요. 일단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또 이렇게까지 전 와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되게 부럽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한테 좀 이런 터전을 하나 부산에 좀 만들겠다는 이제 그 꿈이 생겼고 아마 조만간 뭐 시사파랑 그다음에 부산의 아이엠피터랑 어떻게 연결해 갖고 뭐든지 연대해 갖고 저희가 방송 장비나 이런 거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저희가 우리 딴 건 없어요.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욕을 하는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 바닥에 있으면 돈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저는 엮이지 않고 나름 의리를 지키면서 저는 살았거든요. 그런 우리 선배님 중에서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항상 선배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저희 IM 피터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피터님 부산에서 진짜 우리가 5년 동안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주 좀 올라오시면 겸사겸사 해갖고 부산 소식 한 번씩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전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고. 불러준다면 얘기하지 말고 선배님이 나 며칠 날 가니까 혹시 방송할 수 있으면 시간 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전 제안 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 그 개국본 시민들이 부산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제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부산에서 콘서트 한번 하죠. 부산 지역에 좀 소개해줄 만한 정치인들도 불러다가 저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부산 지역 분들이랑 같이 가고 같이 피터님이랑 할게요. 또 뭐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되고 저도 이런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 또 주시면 우리 피터님이 부산에서 또 타게 부산 조직으로 흡수하시면 되는 거죠. 예. 네, 여러분들 오늘 사실 부산 얘기 들으면서 좀 힘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보다 더 최악의 현재 부산 상황이지만 우리 피터님 말씀대로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민주당도 있다 두드리면 다시 바닥 찍고 하나하나 단계 밟다 보면 어느 순간 민주당이 다시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저희가 지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IM 피터님이 부산에 계신다는 게 되게 든든합니다. 아직 선거 안 끝났습니까? 그럼요. 그럼 뭐 열흘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면 시의원, 구의원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고 구청장 하나라도 더 갖고 올 수 있고 우리 부산 사시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산이 바뀌어야지 결국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60대 부산 아줌마입니다. 이런 분이 부산에 계신다니 너무 보성과 나중에 제가 부산 가면 우리 피터님 모시고 우리 부산 개국본 여러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모시고 저희가 부산 세력들도 좀 조직하고 그런 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선배님 말씀드리니까 뒤통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박빙이야. 부산은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10% 20% 팍팍팍팍 올라가. 저는 개국본 회원들을 부산에서 모아서 어떤 그 조직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뭔가 의석을 뭐 정치적으로 뭘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뭐 공천이라든지 열심히 해라. 이런 사람 키워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무언의 시민단체 감시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생적인 시민단체로 그렇죠. 충분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런 조직이 없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저는 기회는 이때다. 네. 개국본이 먼저 딱 선점을 해갖고 발을 담는 거지.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부산 제 얘기 단톡 방송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피터님 거기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거기서 우리 피터님 중심으로 좀 으쌰으쌰 좀 해주세요. 저는 늘 그냥 광대예요, 광대. 시민들만 모으고. 부산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 우리 개국본 회원분들이 오셔갖고 도와주시면 저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터님 꼭 저거 할게요. 예, 피터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정치 그 어렵고 짜증나는데 뭐 자꾸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런 어떤 컨텐츠이자 우리 곁에 꼭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정치가 안 된다고 우리 편이 없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바뀔 때 저 혼자 우리 뭐 개총수 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힘이 나고 모두가 같이 이제 좀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갑자기 뭐 유튜브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막 저 방송 좋아 보여 이재명 지지해 이런 방송도 있지만요. 이분은 찐입니다. 찐. 네. 이분 저희 20년 전부터 이쪽 우리 민주 진영에 위해서 일하셨고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안 보여서 안 보이면 불안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활약하는 거에 따라서 부산이 이제는 좀 많이 바뀌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 IM 피터님 모시고 어느새 1시간 10분이나 방송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